자, 27에서 30번 지문 보도록 할까요? 구조물 하중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을 좀 해놓고, 자, 윗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인장시험에 대한 것, 이렇게 되어 있네. 요거는 이제 지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인장을 시험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봐주면 될 것 같고, 29번 포인트 문제, 기억의 이유, 추론 형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30번이 이제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구조물은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자, 이제 구조물에 대한 설명들 나오고 있죠.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높은 빌딩을 만든다고 할 때 뭐 미리 좀 얘기하자면 하중은 말 그대로 수직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하중도 있어요. 수직 하중은 이 무게가 될 겁니다. 빌딩의 무게. 그리고 이제 수평 하중 같은 경우 바람 같은 경우 그렇죠? 바람이 불 때 이걸 또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다 하중이라고 하고 당연히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지만 이거를 좀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겠죠. 계속 보면 허용 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인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 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중, 그러니까 허용 하중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중에는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다. 수직 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이를 각각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이라고 한다. 자, 아까 이렇게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이렇게 하중이 실리죠? 이게 압축 하중이 되는 거고, 때로는 이게 위쪽으로 좀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이제 인장 하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 하중보다 인장 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 하중에 대한 허용 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물건 같은 거 보면은 압축하면 단단한데 당기면 금방 부서지는 것들이 많죠. 인장 하중에 대한 허용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식이 나오죠. 읽어갈 때 이런 계산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표식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허용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해라. 자,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저기는 응력 계산식이 되겠죠? 응계라고 할게요, 그냥. 예. 허용 응력은 부재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인장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인장 허용 능력만 있겠지만은 압축 허용도 충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 인장 시험은 시편에 가하는 인장 하중을 일정 크기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장 하중의 변화에 따라 시편에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은 조각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재료를 시험하기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인장 시험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다음 단락.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을 대상으로 인장시험을 한다고 해보자. 자, 여기는 예시가 나타나고 있네요. 인장시험 예시. 시편에 인장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면 시편의 단면에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나고 시편의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인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변형률이 뭐라고요?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을
변형률.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크게 탄성 구간, 소송 변형 구간, 변형 경화 구간, 네킹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네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탄성 구간에서는 인장 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때 응력의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을 증가하며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비례관계다. 자, 이런 것들은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비례관계. 그러니까 응력이 쌓일수록 시편의 변형률은 올라간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응력이 세진다는 것은 거기에 하중이 세진다는 얘기고, 하중이 세지니까 받는 힘이 커지니까 당연히 변형률은 올라갈 겁니다. 자,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만약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 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탄성 구간은 뭡니까?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길이로 돌아갈 수 있는 구간. 이것을 탄성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탄성의 정도는 탄성 개수로 나타낸다. 탄성 개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으로 탄성 개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이후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지면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허용치를 넘어간 그런 구간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다? 소성 변형 구간. 자,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편은 탄성을 잃는, 당연하죠.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소성 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의 변형이 일어나자. 소성 변형 구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편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하며, 항복했다. 그죠? 그 시편이 항복했어요. 탄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변형하기 시작했어. 소성 변형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결정 구조 및 원자 결합 상태가 변형되니까 당연히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소성 변형 구간이 끝나면 변형 경화 구간이 나타난다. 자, 벌써 말 자체가 어때요? 변형, 경화. 경화는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고 응력이 계속 증가하여 극한 응력을 넘으면 네킹 구간에 진입한다. 네킹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시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네킹이 끊어지는 거군요. 뚝.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인장 시험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네 가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가지 탄성 구간, 소성 변형 구간, 변형 경화 구간, 네킹 구간이 있었죠. 각각의 구간에 대한 특성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이처럼 연강의 인장 시험에서는 4개의 구간과 항복 응력 및 극한 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장 하중에 가해졌을 때 연강이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 재료이기 때문이다. 자, 연성 재료의 특징 나와 있네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반면에 취성 재료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재료다. 취성 재료는 항복 응력과 소성 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 응력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갑자기 뚝 부러지게 되겠죠.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연성이 거의 없어서, 자, 연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파단되어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연성 재료와 취성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락.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먼저 허용 응력을 산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취송재료는 극한응력을 각각 안전계수로 나누어 허용응력을 구한다. 자, 여기 또 계산식이 나와 있죠. 여기 계산식은 허용응력이 되겠네. 그래서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고 취송재료는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눕니다. 이때 안전계수는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계수는 허용응력을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낮추기 위해 1을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되며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허용응력을 구한 후에는 허용응력의 부재의 단면의 면적을 곱하여 허용하중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여기 하중 계산식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허용응력의 부재의 단면 면적 곱해서 산출. 이는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 허용하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자, 29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전계수가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자, 1번 선지는요, 이거는 뭐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말을 그냥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유가 아니죠. 두 번째,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이 커질수록 안전계수는 작아진다. 자, 안전계수의 크기는요, 항복응력, 극한응력과 관계가 없죠. 안전계수는요, 여기 어디 보자. 색깔을 좀 달리 해서, 어디 썼더라? 계산 구하는 것. 자, 항복응력과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어 허용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3번, 허용응력은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이게 되겠네요. 답. 방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찾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계산식이죠.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리는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맞죠? 취성 재료이기 때문에. 2번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허용 하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고,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3번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며, 맞죠?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역시 맞는 설명, 위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하중은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박용으로 작용할 힘으로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을 구분된다. 역시 맞고요. 부재는 인장하중보다 압축하중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 틀렸죠? 인장하중보다 압축한 취약한 경우가 아니라 요거를 바꿔야 되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인장하중은 구조물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압축하중이 취약하다? 근데 인장하중이 구조물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말도 안 맞아요. 어쨌든 27의 답은 5번. 자, 28번. 보기에는 인장시험에 대해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 대상, 구조물의 논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 시험 목적, 자, 연강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한다. 맞겠죠? 왜냐면 이게 여기다가 인장하중을 이렇게 가하면 점점 얘가 변해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연강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 파악 맞고. 시험 내용 정리.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바탕으로 4개의 구간을 나눌 수 있으며 구간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지문에 4개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2번. 연강 10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면 10편의 길이가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게 돼. 이게 탄성 구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소송 변형 구간. 연강 10편이 탄성을 잃으면 10편의 변형률은 급격히 증가하죠. 역시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변형 경화 구간. 응력이 증가하여 연강 10편의 파단 현상. 틀렸죠? 파단 현상은 언제? 네킹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틀렸고. 5번.
내킨 구간, 영강 10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10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 끊어지는 게 파단 현상이었죠.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다음에 29번 문제 아까 했고요.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복 응력이 140, 뒤에 단위는 안 읽겠습니다. 극한 응력이 150인 연성재료 A와 연성재료네요. 항복 응력이 뚜렷하지 않고 극한 응력이 100인 취성재료 B가 있다. 갑은 부재 기억의 제작에 재료 A를 부재 니은의 제작에 재료 B를 사용하는 설계 시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때 현재 시점에서 기억 니은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장 하중은 300N이죠. 예, 국어라 잘 모르지만 그냥 300이라고 할게요. 인장 하중은 300이며 기억 니은의 허용 응력 계산에는 안전계수를 2를 사용한다. 자, 단 A, B는 기억 니은의 제작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기억 니은은 각각 단일 재료로 제작한다.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네. 기억은 아까 연성재료라고 얘기를 했죠. 니은은 취성재료입니다. 허용 응력, 단면, 그리고 허용 하중 다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 1번. 기억은 니은보다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 크게 설계되어 있군. 맞죠? 예, 여기 허용 하중이 기억은 700이고 니은은 250입니다. 여기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2번. 기억과 니은의 허용 응력을 구하기 위해 A는 항복 응력을, B는 극한 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었군. 그렇죠? 연성재료는 항복 응력을 나누고 취성재료는 극한 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다라고 지문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맞고, 기억은 예상되는 인장 하중에 의해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작으므로 기억의 결정 구조면 원자의 결합 상태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 자, 두 번째 문단이었나요? 계산식이 하나 있었죠. 응력 구하는 거 이쪽에 있네요.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난 힘으로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지문에서 예상되는 인장 하중은 30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억의 단면은 10입니다. 그죠? 10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30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0이네. 즉, 기억은 예상되는 인장 하중의 응력이 30이고요. A의 항복 응력은 위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인장 하중의 응력이 30, A의 항복 응력보다 140보다 작으므로 기억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 변형이 생기지 않죠? 네. 뭐 안정적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허용 하중이 인장 하중보다 작아짐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성재료가 아니라 연성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연성재료를 쓰려면은 자, 허용 응력이 70이 되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연성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러면 허용 하중은 어떻게 돼요? 허용 응력과 단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350이 나옵니다. 그렇죠? 허용 하중 350이 나왔으니까 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장 하중은 300입니다. 50이 남네. 그렇다면 다시 4번을 보면은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허용 하중이 인장 하중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네, 350이니까 허용 하중은 350이고 인장 하중은 300입니다. 커짐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군.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번 틀렸고 5번. 기억과 니은에 가해질 인장 하중이 예상보다 2배로 커질 경우. 인장 하중이 예상보다 2배를 커진다. 그러면 600이에요. 600.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고. 그렇죠? 왜냐면 기억은 허용 하중이 700이니까. 근데 니은은 어때요? 250밖에 안 돼요. 그치?
250밖에 안 되니까 얘는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장 하중을 2배로 늘리지 않아도 이미 니은은 허용 하중이 2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구적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골라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조금 까다롭긴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계산식들이 나와 있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 계산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끌고 와서 값을 구해주고 선지에다가 빗대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중과 관련된 지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